아침 식사 후 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모래톱 위를 뛰어다녔다. 서로를 쫓아다니며 옷을 하나씩 벗더니 마침내 알몸이 되었고 그 상태로 장난을 계속했다. 얕은 물을 따라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장난을 쳤는데 물살이 때때로 그들의 다리를 휩쓸어 넘어뜨렸고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재미를 주었다. 가끔씩 그들은 무리를 지어 몸을 숙이고 손바닥으로 서로의 얼굴에 물을 튀겼다. 점점 서로에게 가까워지면서도 얼굴을 돌려 물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피하려 했고 결국 서로 붙잡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한 명이 상대를 물속에 빠뜨렸다. 그러면 결국 셋 다 팔과 다리를 엉켜가며 물속으로 가라앉았고 물 위로 올라올 때는 물을 뿜어내고 기침하고 웃고 숨을 헐떡이며 동시에 모습을 드러냈다. 완전히 지칠 때까지 놀고 난 후 그들은 뜨겁고 마른 모래 위로 뛰어나가 그곳에 드러누웠다. 모래로 몸을 덮고 한참을 쉬다가 다시 물로 달려가 처음부터 같은 놀이를 반복했다. 그러다가 그들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몸이 살색의 타이즈처럼 보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모래 위에 원을 그리고 서커스를 벌였다. 그런데 세 명 모두가 광대 역할을 하고 싶어 했기에 어느 누구도 그 영광스러운 역할을 양보하지 않았다. 그 다음엔 구슬을 꺼내 너클즈 링토 킵스 같은 놀이를 하다가 그것도 실증이 났다. 그러자 조와 허클베리 핀은 다시 물로 뛰어들었지만 톰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바지를 벗어 던지는 바람에 발목에 묶어두었던 방울뱀의 꼬리, 방울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 부적이 없으면 쥐가 날까 걱정되었고 결국 그것을 찾기 전까지는 다시 물에 들어가지 않기로 했다. 마침내 방울을 찾았을 때쯤 다른 두 친구는 이미 물놀이에 지쳐 쉬고 있었다. 그들은 점점 흩어졌고 마침내 우울한 기분에 빠져들었다. 넓은 강을 가로질러 햇볕 아래 졸고 있는 마을을 그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톰은 발가락으로 모래 위에 백희라는 글자를 쓰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지워버렸고 자신의 약한 마음에 화가 났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적고 말았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다시 지우고는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 친구들을 불러 모아 함께 놀기로 했다. 그러나 조의 기분은 이미 바닥을 쳤고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집이 너무 그리워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금방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았다. 허클베리 핀도 침울했다. 톰 역시 기운이 빠졌지만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는 아직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는데 만약 이 반항적인 우울함을 깨뜨리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 비밀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유쾌한 말투로 말했다. 얘들아, 이 섬에 전에 해적들이 왔었을 거야. 다시 탐험해보자. 그들이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놨을지도 몰라. 만약 썩은 보물 상자 하나를 발견해서 그 안에 금화랑 은하가 가득 차 있다면 어떨 것 같아? 하지만 친구들은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톰은 몇 가지 더 흥미를 끌 만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통하지 않았다. 조는 나뭇가지로 모래를 휘젓고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우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결국 그가 말했다. 얘들아, 우리 그만하자. 난 집에 가고 싶어. 너무 쓸쓸해. 아니야, 조. 좀 지나면 기분이 나아질 거야. 여기 낚시하기 진짜 좋은데 생각해봐. 낚시 따위는 싫어.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지만 조, 여기보다 더 좋은 수영장은 없어. 수영도 싫어. 누군가 들어가지 말라고 하지 않으니까 별로 재미도 없고. 난 그냥 집에 갈래. 참! 아기 같은 소리 하기는.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 엄마 보고 싶어. 너라도 엄마가 있으면 보고 싶을걸? 난 너랑 다를 거 없어. 좋아, 울보는 집에 가라지. 그렇지, 허크? 불쌍한 녀석. 엄마가 보고 싶다고? 가, 가! 허크, 넌 여기가 좋지? 우리 남아서 계속 해적놀이 하자. 안 그래? 허클베리 피는 응 하고 대답했지만 기운이 없었다. 좋아, 두고 봐. 난 이제 너랑 다시는 안 놀 거야. 정말이야. 조가 벌떡 일어나 말하고는 우울한 얼굴로 옷을 입기 시작했다. 누가 신경이나 쓰겠냐? 가서 실컷 놀림이나 받아라. 넌 정말 형편없는 해적이야. 허크랑 나는 울보가 아니거든. 우린 남아서 계속 해적 놀이 할 거야. 그치, 허크? 뭐, 걔가 가고 싶다면 가라지. 우리끼리도 충분히 잘 놀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톰은 속으로 불안했다. 조가 침울한 얼굴로 옷을 계속 입는 모습을 보니 걱정이 되었다. 게다가 허클베리핀마저 조를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조용히 있는 것이 더욱 불안했다. 잠시 후 조는 한마디 말도 없이 강가로 걸어가 물속으로 발을 담갔다. 그는 일리노이 쪽 강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허클베리핀을 쳐다보았다. 허클베리핀은 톰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더니 말했다. 나도 가고 싶어, 톰. 원래도 외로웠는데 이제는 더 심해질 거야. 우리도 가자, 톰. 난 안 가. 가고 싶으면 너희들 다 가. 난 여기 남을 거야. 톰! 난 가는 게 좋겠어. 그래, 가버려. 누가 못 가게 막기라도 했냐? 허클베리핀은 흩어진 옷가지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말했다. 톰, 너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 다시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강가에 도착하면 기다릴게. 그래? 아주 오랫동안 기다리게 될 거다. 그거야. 허클베리핀은 슬픈 얼굴로 떠났고 톰은 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따라가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친구들이 멈추기를 바랐지만 그들은 계속 느릿하게 강을 건너가고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적막하다는 사실이 톰에게 확 다가왔다. 그는 마지막으로 자존심과 싸운 후 결국 친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뛰어갔다. 기다려, 기다려. 할 말이 있어. 조와 허클베리핀은 멈춰서서 돌아보았다. 톰이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는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둘 다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지만 점점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깨닫자 환호성을 지르며 흥분했다. 굉장해 라고 말하며 처음부터 이걸 말했더라면 떠나지 않았을 거라고 했다. 톰은 적당한 핑계를 댔지만 사실 그는 이 비밀조차도 친구들을 오래 붙잡아 두지 못할까봐 걱정되어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었던 것이었다. 세 소녀는 다시 기분 좋게 돌아와서 열심히 놀기 시작했다. 내내 톰의 엄청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칭찬했다. 그들은 계란과 생선으로 근사한 식사를 한 후 톰이 말했다. 이제 나도 담배를 배워야겠어. 조는 그 말에 흥미를 보이며 말했다. 나도 해볼래. 그래서 허클베리핀이 파이프를 만들어 담배를 채워주었다. 이 초보자들은 예전에 포도동굴로 만든 시가밖에 피워본 적이 없었고 그것들은 혀를 따갑게 해서 별로 남자답지 않다고 여겨졌다. 그들은 팔꿈치를 괴고 몸을 뻗은 채 조심스럽게 연기를 내뿜기 시작했다. 맛은 좋지 않았고 약간 헛구역질이 났지만
톰은 말했다. 뭐야? 이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쉬운 거였다면 진작 배울걸. 나도 그래. 아무것도 아니잖아? 나는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걸 볼 때마다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똑같아. 그렇지, 허크? 내가 늘 그런 말 했었잖아. 너도 들었지? 그래, 나도 수백 번쯤 말했어. 도살장 근처에서도 말했었잖아. 기억 안 나, 허크? 그때 밥 테너랑 조니 밀러, 제프 대처도 있었는데 내가 그랬잖아. 맞아. 그랬어. 그거 내가 흰 대리석 구슬을 잃어버린 다음 날이었어. 아니, 그 전날이었나? 거봐, 내가 말했지? 허크도 기억하잖아. 난 하루 종일이라도 이 파이프를 피울 수 있을 것 같아. 전혀 속 안 좋지도 않고. 나도 그래. 이거 하루 종일 피울 수도 있겠어. 하지만 내가 장담하는데 제프 대처는 절대 못할걸? 제프 대처? 걔는 두 모금만 빨아도 기절할걸? 그냥 한 번만 해보라고 해봐. 바로 알아차릴걸? 맞아. 그리고 조니 밀러도. 조니 밀러가 해보는 걸 보고 싶다. 나도 걔는 절대 못할걸? 한 모금만 해도 바로 쓰러질 거야. 맞아, 조. 우리 이렇게 담배 피우는 거 애들이 보면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러게. 야,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나중에 걔네 앞에서 자연스럽게 연기나게 해보자. 내가 조 파이프 있냐? 한 대 피우고 싶은데 하고 물어보면 넌 내 파이프 있는데 담배가 좀 안 좋아하고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괜찮아? 당한 거면 돼 하고. 그리고 우리 둘이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면 걔네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보라고. 와, 진짜 멋질 것 같은데, 톰. 지금 바로 해보고 싶다. 나도. 그리고 우리가 해적놀이 하면서 배웠다고 하면 애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그럼 장담하는데 엄청 부러워할걸? 그들은 한참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하지만 곧 대화가 점점 끊기기 시작했다. 침을 뱉는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입안의 모든 구멍에서 샘물처럼 침이 쏟아졌다. 둘은 혀 밑에 고이는 침을 삼키느라 바빴지만 아무리 해도 감당이 되지 않았고 결국 자꾸 헛구역질이 났다. 이제 두 소녀는 창백하고 초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조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파이프가 떨어졌다. 톰도 마찬가지였다. 침은 계속 쏟아졌고 두 소녀는 이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애썼다. 마침내 조가 힘없이 말했다. 내 칼을 잃어버렸어. 가서 찾아야겠어. 톰도 입술을 떨며 힘겹게 말했다. 나도 도와줄게. 넌 저쪽을 찾아보고 난 샘 근처를 볼게. 허크, 넌 안 따라와도 돼. 우리끼리 찾을 수 있어. 허클베리 핀은 다시 자리에 앉아 1시간 동안 기다렸다.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고 결국 친구들을 찾아 나섰다. 숲속에서 그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고 둘 다 창백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허클베리 핀은 그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다 해도 이미 다 해결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저녁 식사 때 그들은 말수가 적었다. 어딘가 겸손한 태도를 보였고 허클베리 핀이 식사 후 파이프를 준비하며 그들의 것도 준비하려 하자 조와 톰은 손을 내저으며 거절했다. 한밤중이 되자 조가 잠에서 깨어 두 친구를 불렀다. 주위의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으며 마치 무언가 불길한 일이 일어날 듯한 느낌이 감돌았다. 소년들은 서로 바짝 붙어 앉아 불의 따스한 온기를 의지했다. 하지만 숨 막힐 듯한 정적 속에서조차 공기는 뜨겁고 눅눅했다. 그들은 가만히 앉아 주위를 살폈다. 고요함은 계속되었다. 불빛 너머의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삼켜져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나뭇잎들을 희미하게 드러내는 떨리는 듯한 빛이 잠깐 번쩍이더니 사라졌다. 곧이어 조금 더 강한 빛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한 번. 그때 숲속의 나뭇가지 사이로 희미한 바람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순간적으로 볼에 스치는 차가운 바람을 느낀 소년들은
온몸이 오싹해졌다. 마치 밤의 정령이 스쳐 지나간 것만 같았다.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러나 갑자기 섬뜩한 번갯불이 밤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혔다. 발밑에 작은 풀잎 하나하나까지도 선명하게 보였고 공포에 질린 새 소년의 창백한 얼굴도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 직후 하늘을 가로지르는 깊은 천둥 소리가 굉음을 내며 울려 퍼졌다. 우레와 같은 소리는 점점 멀어지며 깊고 둔탁한 울림으로 사라졌다. 그러자 차가운 바람이 몰아쳐 숲의 나무잎들을 마구 흔들었고 불가에서 타고 있던 재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또 한 번 강렬한 번개가 숲을 환하게 비추었고 거의 동시에 머리 위 나뭇가지들을 찢어버릴 듯한 거대한 천둥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어둠이 다시 깊어지자 세 소녀는 두려움에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곧 커다란 빗방울이 몇 방울씩 나무잎 위로 후두두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어서 천막으로 가자. 그들은 곧장 뛰쳐나갔다. 어둠 속에서 뿌리와 덩굴에 걸려 넘어지며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맹렬한 돌풍이 나무 사이를 휘몰아치며 모든 것을 흔들었다. 눈이 멀 것 같은 번갯불이 연달아 번쩍였고 천둥 소리는 귀청이 터질 듯했다. 그리고 마침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졌고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이 빗줄기를 땅 위로 휘몰아쳤다. 소년들은 서로에게 소리를 질렀지만 포효하는 바람과 천둥 소리에 목소리는 완전히 묻혀버렸다. 그러나 결국 하나씩 흩어진 채로 천막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온몸이 물에 젖고 추위에 떨며 겁에 질려 있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할 일이었다. 그들은 대화조차 할 수 없었다. 낡은 돛이 거친 바람에 마구 펄럭였고 무엇보다 주변 소음이 너무 컸다. 폭풍은 점점 거세졌고 마침내 돛이 매어 있던 줄이 끊어지며 바람에 날려 사라졌다. 소년들은 서로 손을 꼭 붙잡고 수없이 넘어지고 멍이 드는 와중에도 강가에 서 있던 거대한 참나무 아래로 몸을 피했다. 폭풍은 이제 절정에 달했다. 하늘에서 끊임없이 번개가 번쩍였고 그 불길한 빛 아래에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바람에 휘어진 나무들, 흰 포말로 뒤덮인 강물, 비에 휩쓸려 흩날리는 물보라,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절벽의 윤곽이 모든 것이 비바람 속에서 잠깐씩 모습을 드러냈다. 이따금씩 거대한 나무들이 폭풍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며 주변의 어린 나무들을 부러뜨리며 추락했다. 천둥 소리는 점점 날카롭고 폭발적인 굉음으로 바뀌어 무섭고도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폭풍은 마치 섬을 찢어버리고 불태우고 물에 잠기게 하고 통째로 날려 보내려는 듯한 거대한 힘을 한꺼번에 퍼부었다. 그것은 섬에 있던 모든 생명체를 귀머거리로 만들 듯한 어마어마한 소음을 동반했다. 집 없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도 거칠고도 두려운 밤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폭풍의 기세는 점점 약해졌고 천둥도 서서히 멀어지며 사그라졌다. 평화가 다시 찾아왔다. 소년들은 캠프로 돌아갔다. 그들은 그 폭풍의 위력에 겁을 먹었지만 한 가지 다행한 점도 발견했다. 그들이 잠자리를 마련했던 거대한 플라타너스 나무는 벼락을 맞아 부서져 있었다. 만약 그들이 그 아래에 있었다면 지금쯤 모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캠프의 모든 것이 흠뻑 젖어 있었고 모닥불도 꺼져 버렸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은 아이들답게 비가 올 것을 대비하지 않았었다. 이 상황은 당황스럽고 끔찍했다. 그들은 완전히 젖어 있었고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를 느꼈다. 불평과 투덜거림이 이어졌다. 그러나 곧 모닥불이 지펴졌던 커다란 통나무 아래쪽 깊숙한 곳에서 불씨가 조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소년들은 참을성 있게 젖지 않은 나무 껍질과 부스러기를 모아 불씨를 다시 살려냈다. 마침내 마른 나뭇가지들을 쌓아 올리자 커다란 불길이 타올랐고 그들은 다시금 기분이 좋아졌다. 젖었던 햄을 말려서 성대한 만찬을 즐긴 후 모닥불기에 앉아 밤새도록 그들의 모험을 과장되게 이야기하며 흥분했다. 바닥이 온통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잘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자 소년들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모래톱으로 나가 몸을 뉘었다. 하지만 햇볕이 뜨거워지면서 곧 타들어갈 것 같아 다시 일어났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지만 다들 몸이 뻣뻣하고 기운이 없었다. 그리고 서서히 다시금 집이 그리워졌다. 톰은 친구들의 표정을 살피며 어떻게든 기운을 북돋으려 애썼다. 하지만 조와 허클베리핀은 이제 구슬치기에도 서커스 놀이에도 수영에도 흥미를 잃어버렸다. 톰은 마침내 비밀 계획을 상기시켰고 덕분에 잠시나마 친구들의 얼굴에 미소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 기분도 오래가지 않았다. 그러자 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당분간 해적 놀이를 멈추고 인디언이 되어보자는 것이었다. 이 말에 친구들은 흥미를 보였다. 곧 그들은 전부 옷을 벗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은 진흙을 칠하며 줄무늬를 만들었다. 마치 얼룩말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랑스러웠다. 당연히 모두가 추장 역할을 맡았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뛰어들어 영국 정착촌을 습격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세 개의 적대적인 부족으로 나뉘어 서로를 향해 매복 공격을 퍼부었다. 무시무시한 전쟁 함성을 지르며 달려들었고 수천 명이 서로를 죽이고 두피를 벗기는 상상을 하며 격렬하게 싸웠다. 그것은 피로 물든 하루였고 결국 아주 만족스러운 하루이기도 했다. 그들은 저녁 무렵이 되자 캠프에 모였다. 모두 배가 고팠지만 동시에 매우 행복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발생했다. 적대적인 인디언들이 평화 협정을 맺기 전에는 절대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평화를 맺는 유일한 방법은 평화의 파이프를 피우는 것이었는데 이 방법 외에는 그들이 아는 방식이 없었다. 두 명의 야만인들은 차라리 해적으로 남아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다. 어쨌든 이 의식을 치러야만 했으므로 그들은 최대한 기운을 내어 평화의 파이프를 요청하고 차례로 한 모금씩 연기를 들이마셨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이제 야만인이 된 것이 오히려 기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적어도 담배를 피우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실력이 늘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제는 담배를 피우면서 잃어버린 칼을 찾으러 가야겠다고 변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어지러움이 덜했다. 심각할 정도로 몸이 나빠지지도 않았다. 그들은 이 새로운 능력을 쉽게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 아니, 오히려 더욱 조심스럽게 연습하며 조금씩 적응해 나갔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저녁 식사 후 꽤 성공적으로 담배를 피울 수 있었다. 그날 밤 소년들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더욱 흥겹게 보냈다. 6부족의 두피를 벗기는 일보다도 자신들이 터득한 새로운 기술이 더 자랑스러웠다. 우리는 이제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도록 하자. 그들은 계속 담배를 피우며 떠들고 자랑하며 즐겁게 시간을 보낼 것이니 당분간은 더 이상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을 것이다.